김성수의 세상 읽기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조금 전 시사경제에서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우선 내년 예산 얘기를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6년 만에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 예산안이 통과됐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그 예산을 통과시키는 데 있어서 날짜를 정확하게 정해놓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것은 예산은 한 해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예산들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특히 이제 공무원들이죠,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반드시 그 법정 시한 안에 통과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들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늘 정쟁이 벌어지면서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2014년에 예산이 제대로 통과된 이후에 무려 6년 동안이나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정 시한을 지키면서도 또 특이한 것은 정부가 내놓은 안이 555조 8천억이었는데 예. 이거를 558조 규모로 늘려서 통과가 된 거. 이거는 정말 2009년 이후에 11년 만에 벌어진 어떻게 보면은 결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게 뭐 내년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뭐 선심성 예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은 솔직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라든가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많은 서민들의 아픔을 모르는 그런 분들 같아요. 사실은 지금 IMF에서도 확대 재정을 편성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확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펑펑 쓴다는 것이 아니라 막혀 있는 혈맥들을 뚫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간단하게 이 합의안에 나와 있는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코로나 백신 예산 이거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9천억 원이 늘어났죠. 예. 그다음에 또 재난지원금 예산 3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서민안 주거안정대책과 또 2050 탄소 중립, 이 탄소 중립 관련 예산도 지금 미리미리 준비해두지 않으면은 이산화탄소를 이제 과다하게 생산해내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생산해내는 비용을 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과 보육 예산, 돌봄 예산에도 증액이 된 것이라서 사실상 민생 예산이 증가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6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된 건데요. 공수처법 등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좀 이례적이란 평가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야당에서 이 예산안을 협상 카드로 사용해서 공수처법 통과 등등을 막을 거라고 많이들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지금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계속 확진자로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리두기는 상승했어요. 네. 일부는 거리두기 단계가 거의 사실상 3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렇죠. 지역들도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경기는 얼어붙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3차 확산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3분기 경기는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실제로 수출이 대폭 늘어가지고 배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그런 이 예산안 부분을 사실은 국민들이 굉장히 따갑게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돌파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박들이 이제 정치권에 굉장히 심각하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 통과시켰다는 공을 우리가 갖자 이렇게 작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합의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요. 이 시급한 그런 예산의 어떤 배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 주목되는 사항 중에 동남권 신공항 관련 예산도 들어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논쟁적 예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가장 특히 언론이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 이 바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마련이 된 신공항 정책연구 용역비입니다. 네. 이게 이제 20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예산 타당성까지 면제받은 상태에서 용역비까지 이렇게 책정이 됐다고 하면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또 국회가 세종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100% 다 옮겨간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세종의 의사당이 건립이 되어야 거기서 회의를 뭐 일부라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세종 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원래 정부안은 10억 원이었는데 117억 원이 증액이 돼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삽을 뜰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맞춰서 탄소 중립을 가져오는 예산도 정부안보다 무려 3천억이나 늘려서 세계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해라라고 배려가 됐습니다. 네. 이 외에도 26조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SOC 예산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5천억이 추가로 늘어가지고 예. SOC에 투자하는 그런 예산들도 내년에는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됐다. 이 중에서 공공전세 도입한다거나 신축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거나 이런 예산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형 뉴딜 사업들 여기는 6천억이 깎이긴 했지만 그래도 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3차 재난지원금 예산도 포함됐죠? 맞습니다. 3조 원 규모입니다. 이 재난지원금은 빨리 지금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걸 금액 갖고 다투기보다는 편성을 빨리 하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추경을 하자라는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3조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이 확보가 됐고 그것을 이제 시급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을 그런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백신 확대를 목표로 해서 9천억 원 정도 추가 반영이 됐는데 이 정도 돈이라면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의 백신을 조달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백신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런 예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3조 원이라고 하는 재난지원금 규모가 사실상 너무 예산 규모가 적잖아요. 그래서 선별 지급에도 모자란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또 한 번 지급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아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작은 정당에서 이런 기본소득 부분에 대한 강력한 반발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기본소득 지원을 공약한 군소정당에서 반발이 벌써 나오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뭐 예산을 통과하자마자 바로 이제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 그리고 시대전환의 조정은 의원이 목소리를 갖다가 높이고 있습니다. 일단 용해인 의원은 아예 반대 토론으로 나왔어요. 본회의에서 내가 이 예산안에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나와서 굉장히 강력한 그런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이 얼마나 재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면서 1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경험을 했다 우리가. 그래서 이런 재난 지원금은 모두에게 지급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해서 응원의 박수까지 이렇게 나왔고요. 네. 또 조정환 시대전환 의원도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본회의에서 반대표 던졌다. 내년에 양극화 해소를 하기 위해서 예산안이 고려가 돼야 되는데 양극화 해소에도 미흡하고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도 문제다.
거대 야당이 밀실, 짬짬이 심사를 했다. 네. 이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눈여겨 봐야 되고요. 고민도 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성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